사는 게 다 부질없더라고요. 마음 한구석이 뻥하니 뚫린 것 같고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는 것 같아서 요즘은 외롭고 쓸쓸하게 보냅니다. 제게 이런 아픔과 슬픔을 안겨준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남편이에요. 어차피 남편이란 표현보단 저에게 아픔만 줬으니까 그놈, 왼수, 남편 이런 단어를 적절히 섞어가면서 제 마음속 이야기를 좀 털어놓아 볼까 합니다. 남편, 아니 그 자식을 처음 만났을 땐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온 줄 알았어요. 사실 유기견 봉사활동을 하면서 남편과 처음 만나게 되었거든요. 사실 지금이야 유기견 관련해서 인식도 많이 좋아지고 봉사단체도 많아졌지만 거의 20년 전엔 아직 그런 단체도 많지 않고 지원 물품이 풍부하지 않아서 애를 좀 먹었을 때였거든요. 주변에 유기견 봉사한다고 하면 다들 손가락질하면서 그런 쓸데없는 짓을 왜 하느냐고 구박받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때 함께 봉사를 하면서 알게 된 남편이 당연히 반가울 수밖에 없었죠. 저랑 비슷한 가치관과 생각을 가진 이 남자가 마음에 들더라고요. 사실 저는 어릴 적부터 워낙 강아지를 좋아했고 그때 마침 사귀던 남자랑 헤어지고 마음의 위로가 필요하긴 한데 같은 일러스트 업무를 하는 언니랑 작업실에서 같이 살 때였고 그 언니는 강아지를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참고로 일러스트란 그림 그려주는 직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대부분 책에 들어가는 사파 작업을 저는 주로 했거든요. 일러스트 일이 불규칙한 편이라서 마감하는 날까지 밤샘 작업을 하다가 한번 작업이 끝나면 1, 2주 정도는 긴 휴식을 가졌습니다. 이때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 주말마다 유기견 봉사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그냥 쉬는 것보다 뜻깊은 일을 하는 게 뿌듯함도 느끼고 정신적으로 힐링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제 인생 최대의 실수인 남편을 만나게 되었죠. 동물 좋아하는 사람치고 나쁜 사람 없다는 말도 있잖아요. 게다가 남편은 그 모임에서 정말 카리스마 넘치게 일을 척척 해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직장도 괜찮았고 자기 관리를 잘해서 몸도 탄탄해 보였고 가장 제 마음을 흔들었던 것은 진심으로 유기견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한 번은 길가를 떠도는 유기견 구출을 같이 해본 적이 있어요. 동물농장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실 테지만 유기견을 잡는다는 게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거 자주 보셨을 거예요. 새끼 때 작은 목줄을 하다가 그대로 몸이 커져버리면 목줄이 목 주변에 살을 파고들어 염증이 생기고 상처가 난다는 걸요. 그 상태로 길거리를 떠돌아다니는 유기견을 구출하기 위해 고생을 많이 했죠. 멀리서 봐도 목 주변이 이미 썩어 들어갈 정도로 상태가 나쁜 아이였기에 지금 구하지 않는다면 안 좋은 결말을 맞이할 게 불보듯 뻔했습니다. 하지만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는 바람에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그때 저희 남편이 한 3, 4일을 그 자리에서 텐트 치고 자면서 결국 그 유기견을 구조했습니다. 단 한 마리의 강아지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희생하는 모습에 저는 마음을 홀딱 뺏기고 말았죠. 그래서 그날 이후 제가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갔어요. 시간 되면 나중에 차 한잔 하자고 나름 데이트 신청을 했는데 아주 보기 좋게 까였습니다. 솔직히 여자가 먼저 다가섰는데 이렇게 까이면 엄청 무안하고 창피해 죽을 것 같다는 건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보통 여자들 같으면 이렇게 대차고 까이고 나면 창피해서 100% 그 모임을 그만두고 나오거나 아니면 남자 뒷담 하나 하고 포기할 텐데 저는 달랐어요. 이 남자 아니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 까이고 2번 까여도 남편에게 달려들었어요. 솔직히 지금 생각해보면 미친년이었죠. 모임에서도 저 여자는 남자 꼬시려고 나온 거야? 라는 욕을 먹을 정도로 들이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변명 아닌 변명을 하자면 그땐 그 남자를 놓치면 안 될 것 같다는
운명 같은 느낌을 받았고, 또 오래 사귄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나서 마음이 허한 상태라서 판단력도 약간 흐려진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강아지는 뒷전이 되고 오직 그 남자, 원수 같은 남편을 꼬셔보려고 노력을 할 때였습니다. 우연히 남편을 한 다리 건너서 아는 사람이랑 친해졌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걔도 최근에 여자랑 헤어져서 아마 여자한테 관심이 없을 텐데. 그런데 말이야, 이상하게 걔가 여자 눈물에 약해. 감수성이 풍부해서 그런가 봐. 그 말에 힌트를 하나 얻었어요. 생각해보니까 남편 눈에 비친 제 모습은 유기견을 번쩍번쩍 들어올리는 모습뿐이더라고요. 뭔가 강한 여전사 이미지? 그리고 먼저 들이대는 모습 또한 남편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게 느껴졌을 거예요. 그래서 아예 전략을 바꿔서 저의 연약하고 여성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기로 결심했죠. 기회가 되면 눈물쇼를 펼쳐야겠구나 라는 계획까지 짜고 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성이면 감천이란 말처럼 저의 노력에 하늘도 감탄을 하셨는지 마침 남편이 키우던 고양이가 사라져 버린 겁니다. 결혼 전에 남편은 혼자 살면서 고양이 여러 마리를 키우고 있었는데 그중 한 마리가 살짝 현관문이 열린 틈을 타 남편 모르게 집을 나가버린 거죠. 남편은 일단 그 사실을 유기견 카페에 올리게 됐고, 제가 그 고양이를 찾으면 뭔가 그 남자 잘 될 것 같던 느낌에 정말 모든 걸 걸고 남편의 고양이를 찾으려고 했었죠. 제가 어렸을 때부터 동물에 관심이 많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종의 습성이나 성격을 알거든요. 강아지는 집 나가면 가능한 멀리 나가서 이곳저곳 탐색하고 돌아다니는 반면 고양이는 정반대로 집 가까운 곳에 조용히 숨어있는 편이에요. 그러니 바로 남편이 거주하는 오피스텔 화단이나 주차장을 샅샅이 뒤져보았죠. 아니나 다를까 지하실에서 웅크리고 있는 걸 간식으로 유인해서 잡았고, 그렇게 남편의 고양이를 제가 대신 찾아주었습니다. 당연히 남편은 너무나도 고마워했고 감사의 의미로 밥을 산다고 할 때 제대로 쇼를 보여줬습니다. 쇼가 뭐냐고요? 정말 눈물쇼였죠. 있는 거짓말 없는 거짓말 다 섞어가면서 세상의 모든 슬픔을 다 가진 여자, 남자에게 버림받은 여자, 비련의 여주인공 마냥 말을 했습니다. 역시나 정보가 통해서 그런지 남편도 저에 대해 오해하고 있던 게 있다면서 저와 더 가까워졌고, 그 이후로 우리 몇 번 만나다가 점점 사귀는 사이가 되었답니다.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면 정말 아름답고 보기 좋은 부부 이야기로 끝날 텐데 어쩌면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이야기네요. 시간을 거꾸로 되돌리고 싶다면 그때 그 고양이를 찾아주는 게 아니었어요. 아니, 엄밀히 말하면 눈물쇼를 하면 안 되는 거였죠. 일단 제대로 억만증창이 되기까지 남편과 사귀는 내내 행복하긴 했습니다. 오랫동안 짝사랑하던 남자를 제 노력으로 쟁취했으니 제가 연애 기간 내내 얼마나 행복했을지 다들 짐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결혼 이야기도 제가 먼저 꺼냈고, 남편 역시 자신을 한없이 바라봐주고 좋아해주는 저희 태도에 감사했고 별 문제없이 결혼까지 골인했습니다. 게다가 시부모님도 너무 좋으신 분이라서 여기에서 자주 보는 고부 갈등이나 시집살이는 전혀 없었습니다. 또 저희 부모님 역시 남편을 아들처럼 생각하고 마음에 들어했기에 집안 문제로 인해 저희 둘 사이에 금이 가는 일은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결혼하고 나서 더욱더 다정해졌어요. 그때만 해도 제 판단이 옳다고 생각했죠. 이 남자를 꼭 붙잡길 잘했다고 생각했고, 내가 결혼 하나는 정말 잘했다고 느꼈죠. 남편은 외부 행사를 다니며 장비를 설치해주고 그런 업무를 따오는 일을 했는데요. 대부분 이런 일을 하는 분들이 보통 잠바 입고 흙먼지를 풀풀 풍기며 현장을 오가는데 저희 남편은 늘 넥타이에 슈트를 입고 다녔습니다. 일단 현장 업무보단 업무 계약을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엄청 결벽증이 심했거든요. 뭐든지 각이 잡혀 있어야 하고
뭐든지 깔끔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렇게 청결한 사람이 고양이는 집에서 어떻게 키웠어? 고양이 털이 엄청 날리잖아. 매일 쓸고 닦고 그랬지. 난 고양이 털만 날리면 무조건 청소기 돌렸어. 이러는 거예요. 정말 살아보니 청결해도 너무 청결했습니다. 그래도 더러운 것보단 낫다고 생각했는데 뭐든지 지나치면 귀찮더군요. 여자인 저보다 더 청결하고 매일 씻고 닦고 쓸고 아휴, 지금 생각해도 짜증이 날 정도로 청결해서 답답했죠. 그래도 그건 좀 익숙해져서 결혼 생활을 했는데 그 사이에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고 지인 3명과 함께 창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어느 정도 경력도 있고 평생 남의 밑에서 일만 하란 법은 없으니까 어느 정도 남편의 의견을 지지했지만 그래도 뭔가 그럴싸한 계획이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남편은 창업하겠다면서 은행 대출을 좀 받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자본금은 있어? 대출 100%로 회사를 만들 순 없을 거 아니야. 설마 우리 집 담보로 대출 땡기자는 건 아니지? 아이, 무슨 소리야. 기본 투자금은 이미 받아놨어. 정말? 남편 말로는 한 명은 대학 동창인 남자, 한 명은 투자자로 참여할 거라는 거예요. 자세히 말씀드리면 개인 신상이 다 밝혀질 것 같으니 조금 애둘러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남편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과거 음향 관련 회사를 차렸고 이게 이벤트 업체나 행사 관계랑 맞물려 있다 보니 사람들을 만나거나 행사장에 자주 가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유기견 행사를 담당하던 도중 정말로 동물 사랑에 푹 빠지면서 밖에서 유기견을 돌봐주고 집에선 고양이를 키우던 사람이었죠. 그 후 회사를 그만두고 업계에 갇혀있던 대학 친구와 아는 투자자를 끌어들여서 회사를 차렸고요. 딱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 이해는 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런데 뭐든지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도 불안하지만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 입장에선 더 불안한 법이잖아요.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잘 다니던 회사를 때려치우고 사업을 하는 걸까? 이런 불안감이 올라왔거든요. 그때만 해도 결혼해서 2년도 채 지나지 않은 시기여서 그 불안감이 더했던 거죠. 하지만 일단 남편이 워낙 성실하고 깔끔하고 일처리가 야무진 터라 한번 믿었습니다. 어차피 부부란 게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빠 설득해서 친정에 있는 땅 팔아서 사업 자금으로 대줬죠. 남편이 투자자를 한 명 데려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사업이란 게 처음 100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돈이 계속 필요한지라 초기 투자금 외에 다른 돈이 필요해서 아빠 땅까지 팔게 됐죠. 계속되는 요청에 저희 아빠는 부담을 느끼셨지만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처럼 결국 저의 요청을 들어주셨어요. 그러니 혹시 이 사업이 잘못되면 어쩌지 라는 생각으로 매일매일이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정말 다행히 남편의 사업은 탄탄대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만 하면 일이 척척 되는 거요. 그냥 사업 계획서 돌리기만 해도 공공기관하고 행사도 하게 되고 유명 기업하고 행사도 하면서 남편 일이 잘 되더라고요. 물론 처음 시작하고 인맥발로 운영하니까 단가를 조금 낮춰 불러서 수중에 남는 돈은 많이 없는 것 같았죠. 게다가 초기에 들어간 돈이 많아서 빚잔치 하느라 저축도 못했지만 그래도 사업이 잘 되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만큼 남편 성격도 좀 예민해지더라고요. 사업이 그래도 완전히 자리 잡기 전까진 별명이 삼식이었거든요. 정말 집에서 웬만하면 밥을 꼬박꼬박 다 먹었어요. 어차피 사무실이 집에서 가까운 것도 있었고 딱히 사업 미팅이나 행사 일정이 잡히질 않으면 나돌아다니는 것보단 집에서 고양이 돌보는 걸 좋아해서 틈나면 집에 들어와서 고양이를 보느라
집에만 있었거든요. 저도 그때 아이를 임신하고 원래 하던 사진 보정 작업 및 일러스트 작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둘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근데 고생고생하던 남편 사업이 궤도를 타기 시작하니까 기분은 좋으면서 괜히 불편한 점도 생겼죠. 일단 남편의 신경질이 부쩍 늘었다는 거하고 예전과 달리 고양이를 대하는 태도가 엄청 들쭉날쭉했다는 겁니다. 사실 그전에는 동물을 어마어마하게 사랑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같이 살아보니 딱히 그런 것 같지도 않더라고요. 하루는 고양이가 좀 아파 보이길래 자기야, 나비 어디 아픈가 본데? 어제부터 사료도 안 먹고 하루 종일 웅크리고 자고 있어. 자세히 좀 봐봐. 했더니 남편은 시큰둥한 표정으로 병원 데려가봐. 그 가까운 동물병원 말고 다른 동네 동물병원 거기로 가. 거기가 싸. 이러는 겁니다. 평상시에 동물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 돈이 얼마를 쓰든지 간에 호들갑 떨며 고양이를 챙길 것 같지만 꼭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때그때 달랐어요. 잘해줄 때는 자식같이 애지중지 돌봐주는 반면 뭔가 기분이 안 좋을 때에는 아프던 말던 거들떠보지 않았죠. 하지만 그때는 크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남편이 사업 때문에 예민하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믿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부모님께 남편이 정말 잘했어요. 거의 모범적인 사이였습니다. 오죽했으면 우리 엄마가 내가 정말 사이복이 있구나. 매달 용돈 챙겨주고 정말 요즘 너무 행복하다. 이러시니까 저도 남편에 대한 사랑이 샘솟을 수밖에 없었죠. 사실 결혼하고 나서 배우자가 가장 예뻐 보일 때가 내 부모님께 잘해드릴 때라고 하잖아요. 그러니 가끔 저에게도 신경질도 내고 짜증을 부려도 일단 처가에 잘하니 금방금방 화가 풀렸죠. 그리고 남편 사업이 좀 나아지고 승승장구하니까 내가 내조를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럴 때일수록 아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남편 지인들 식사 대접을 하겠다고 했죠. 근데 남편이 좋아하기는커녕 오히려 굉장히 난처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빠, 내 음식 솜씨 못 믿어? 정 못 믿겠으면 내가 반찬이나 주요 음식을 마련해주는 전문점 아니까 거기에 맡길게. 대신 내가 했다고 하면 되잖아. 나도 가만히만 있기 불편해서 그래. 뭐라도 보여주고 당신 기 좀 살려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 약속 좀 잡아봐. 이렇게까지 신경 써준다는 걸 보여줬는데도 남편은 많이 난감해하면서 굳이 초대를 해야겠냐며 궁시렁대는 거예요. 그래서 싫으면 관두라고 했더니 남편은 못 이기는 척하면서 동업자랑 투자자에게 물어보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결국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약속을 잡지 않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늦게 들어오길래 전화를 했더니 웬 모르는 여자가 전화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냐고 물었더니 아, 사모님 되시는군요. 처음 인사드리네요. 저는 같이 사업하는 동업자이자 사업에 투자한 사람이에요. 이러는 겁니다. 솔직히 투자자란 존재는 알았지만 여자라는 것도 처음이고 통화도 처음이라 조금 놀랐어요. 근데 그 여자 말로는 지금 남편이랑 동업자인 대학 동창이 술에 취해서 인사불성이니 직접 오시든지 아니면 집 주소를 알려주면 본인이 데려다 주겠다는 겁니다. 얼굴도 생판 모르는 여자에게 그런 부탁하긴 싫어서 어디냐고 찾아가겠다고 했죠. 그래서 술집으로 가보니까 어느 고급 노래방에 남편이랑 동업자는 취해서 널브러져 있고 투자자인 여자가 되게 난감한 표정으로 저를 맞이하는 거예요. 근데 딱 한눈에 봐도 귀티가 잘잘 흐르더군요. 그래서 남편을 깨워서 부축한 채 제 차에 태우고 난 후에 투자자인 여성에게 인사도 할 겸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더니
남편 건강 좀 챙겨주세요. 요즘 일을 많이 해서 그런지 많이 피곤해 하더라고요. 예민해진 것도 있고요. 좀 많이 꼽긴 했지만 투자자 차원에서 조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려니 하고 인사를 하고 차에 타려는데 갑자기 그 여자가 하는 말이 우리 고양이는 잘 있죠? 이러는 겁니다. 우리 고양이? 이게 뭔 소린가 싶어서 물었더니 투자자 그 여자는 아차 싶었는지 약간 말을 버벅거리면서 사실 제가 고양이를 키우다가 못 키우게 생겨서 대신 키워달라고 했거든요. 잘 있나 해서 물어본 거예요? 이러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남편이 키우는 고양이 4마리 중에 넉 달 전쯤에 남편이 버려진 고양이라며 데려온 아이가 있었거든요. 워낙 동물을 좋아하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 고양이를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희한하게 그 고양이를 데려오고 나서부터 남편이 동물에 대한 관심이 푹 하고 꺼진 듯 했거든요. 뭔가 찜찜하긴 했지만 딱히 이상한 일은 아니라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날 일을 넘어갔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정말 수상한 점 투성이었어요. 결벽증에 가까운 남편이 노래방 공용 소파에 널브러져서 잠이 든다? 이거 상상도 못할 일이거든요. 아마 깨끗하고 청결한 분들이라면 제 말에 동의하실 거예요. 이런 거 병적으로 못 참는 분들은 아무 자리에서 널브러지지도 않고 하다못해 자기 머리카락 하나 흐트러지는 꼴을 못 참거든요. 근데 그런 자리에 술 취해 코박고 쓰러져 자고 있는 게 이해가 안 됐어요. 어쨌든 다음날 남편 해장국 끓여주면서 물어보니까 남편이 화들짝 놀래면서 당신이 날 데리고 왔다고?